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의 SNS 박민영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면 더욱더 상처가 크기 마련이죠. 반도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에서 수출에서도 그리고 증시에서도 반도체인데 삼성전자인데 설마 하면서 삼성전자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삼성전자가 이쯤이면 싸지 하면서 사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덧 삼성전자는 국내 시총 1위 이 종목의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국민 호구주다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는 종목,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12시 방송에 삼성전자를 한 47,000원대 싸다 하면서 매수해서 45,000원대 손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슬프게도 제가 판 게 차라리 잘 팔았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혹독하네요. IT 종목군의 흔들림이 우리를 시장에 무릎 꿇리게 하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시간 할애하고요. 종목 포트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제 포트 먼저 볼까요? 시장 대비해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GS리테일과 인터로조가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GS리테일은 강보합, 약보합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4.5% 수익, 그리고 인터로조는 오늘 약보합권 진행이 됩니다만 한 이틀간 강하게 올라왔었던 그 힘 받아서 8% 정도 수익 구간입니다. 신세계푸드도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요. 근데 서울반도체가 좀 걱정이 되네요. 오늘 11%까지 손실 키운 상황이고요. 오늘 3.7%. 기존에 잡아놨었던 손절 라인 이탈했습니다. 19,500원 손절가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19,200원 현재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포트가 좀 나눠볼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대희 대표님, 강형균 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야기 나눌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정 대표님, GS리테일부터 볼까요? GS리테일 포트에 들어오고 좋은 수익 나고 있어요. 사실 정 대표님이 주셨던 종목들 강원랜드, 한국전력, 그리고 GS리테일까지 다 수익이 나가지고 사실 금요일을 위해서 이제 좀 비워놓거든요. 비중을 사실. 그래서 GS리테일에 대한 추가 전략과 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누겠지만 포트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비워놓긴 하지만 당일날은 안 사시죠. 네, 당일날은 안 사시고. 부담이 되긴 하죠. 당일에 제가 이제 매번 사기가. 작가님한테 톡을 드리고 해서 네. 좀 강력하게 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나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양호한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여태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기 참 상당히 좀 껄끄럽지만 한 번도 손절가 나간 적 없고 대한항공이라든가 한국전력, 강원랜드 다 10% 그 이상 났기 때문에 GS리테일 같은 경우도 지금 좀 타이밍이 좀 늦은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주가가 올라갔는데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추천드린 날짜가 바로 이날이고요.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또 시장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내수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항 부분에 좀 와 있다라는 부분 좀 다시 한번 염두해 두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이번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이벤트가 잘 지나갔지만 네. 다음 주에 또 이제 연준위에서 금리 인상 이벤트가 있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시장에서 좀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관망세에 따른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수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눌림목이 나오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수급도 견조하게 외국인의 수급에 이어서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내년까지 불과 얼마 안 남았죠.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카드값 수수료 인하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주봉 차트를 좀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주봉도 지금 보시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박스권
최소한 44,000원 부근까지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한번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레인지까지는 좀 더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니고 조금 좀 더 빠질 때 추가 매수. 예, 뭐 요 지금 가격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 37,000원 부근이나 요 38,000원, 그러니까 38,000원, 8,800원 아래로부터는 조금 더 매수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부장님, 지난번에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셨었는데 네. 두 분 다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더 보유해보자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전체적인 시황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서울반도체 뭐 손절 라인 이탈했기 때문에 뭐 매도하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상황 좀 지켜보고 움직일까요? 예, 지금 오늘 그 지수가 하락폭이 더 심화되는 이유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저께 그 전일자에 그 지수가 올랐던 그 이유가 그거에 대한 그 기술적 하락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될 그 소비자 그 지표가 예상치에 하회하는, 물론 전년 대비 오르긴 했지만 예상치에 하회하는 그런 지표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더 지금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IT 업종하고 헬스케어 쪽은 많은 컨설턴스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미중 분쟁 그 무역 분쟁이 해소되거나 뭐 타결될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반등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뭐 휴전 90일 동안 휴전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 바로 이후에 또 그 화웨이의 그 부회장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불안 심리가 작용이 되고 거기 악재가 겹쳐서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코 서울반도체가 그 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락하는 부분에서 그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오늘 하락하는 부분을 19,000원을 지지되는 걸 확인한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흐름에 있어서 잘 올라온다면 버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 달에 CES가 있거든요. 그때 또 IT 쪽에 또 많은 이슈들이 발표될 것 같고, 내년 1월 8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까지 잘 버텨준다면 여기 저점 찍고 다시 반등한 흐름에 있어서 23,000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23,000원 돌파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가격을 잘 지지해줘야겠죠.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버틸지 제가 버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 대표님, 시장 얘기 짤막하게 듣고 저희가 오늘 종목 시간을 차라리 조금 줄여서라도 오늘 IT 쪽 너무 고민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시면 안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뭐 기업 밸류 뭐 그런 부분들이 나빠서다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돼서 어제 뉴스가 나왔죠. 중국의 2025년도 프로젝트, 즉 그동안 이제 중국은 제조업 부분에서 양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부터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고기술, 선박이라든가 또 우주항공, AI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집약적인 그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 부분을 들어가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하겠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되고, 또 반도체에 대한 경기 침체, 즉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뉴스로 나와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악재에는 민감하게 좀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만약에 지금은 아니고요. 만약에 기술적 반등,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밖에 없거든요.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신다고 하면 36,000원 부근에서 35,000원 부분이 오면 그때 좀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를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한번 권장해보고 싶고, 지금은 빠른 4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빠른 손절 내지는 아니면 제가 제시해드린 36,000원부터 35,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추매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볼빨간 40대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투자 의견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분분하다. 누구는 사라 누구는 안 된다. 나 같은 초보는 어쩌라고 이러는겨 이러시는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전략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 곧장 확인해 볼게요. 열어보시죠. 자, 오늘 정 대표님의 종목은요. 대상. 사진과 대상이라는 글자가 너무 잘 어울려요. 꼭 대상을 받으실 것 같은 느낌으로. 강 부장님의 종목은 경동나비엔. 경동나비엔 먼저 전해 듣고 싶어요, 강 부장님. 예. 콘덴싱. 요즘에 콘덴싱. 광고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아빠도 콘덴싱 하잖아, 이런 거. 네. 강 부장도 컨디션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 주가가 잘 오다가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에 세 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한 주가 하락입니다.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는 지금 콘덴싱 보일러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지금 중국의 그 질적 성장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걔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 보일러를 다 콘덴싱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그리고 가스 보일러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잘 성장하고 있다가 2017년도부터 성장하고 있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 의해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가 자리를 보면 작년 2017년도 중국의 그 실적이 늘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있는 그 전 단계의 그 주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바라봤을 때 지금 미중 그 무역 분쟁에 의해서 주가를 다 반납한 그런 악재는 이미 다 반영된 자리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콘덴싱 보일러로 대처하는 작업 중에 있거든요. 지금 많은 주요국들이 일반 가스 보일러에서 그 콘덴싱 그 보일러로 많이 변경을 했고 그 비중이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20% 내외에 그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 여지가 더 많이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리고 지금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실적이 많이 둔화돼 있는데 많이 감소됐는데 그 분야가 다 그 중국에 대한 그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미국과 한국에서의 그 매출 신장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 기술적 반등에서 부분에서 자리가 되게 좋고요. 네. 또 중요한 건 요새 최근에 그 온수관 파열 부분에 있어서도 그쪽에 이제 그 중앙 난방 시스템을 개별 난방으로 바꾸자 이런 쪽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이슈에서도 한 발짝 살짝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여름이 무지 더웠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다고 하시죠. 네. 올해 다가올 한파에 있어서 가장 수혜주로 난방 관련주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배 구조가 100% 모두 지분을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내부 거래 뭐 이런 부분에 약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해소를 했습니다. 지분을 모두 100% 다 보유해서 계열사 간의 그 내부 거래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파 그리고 개별 난방 그리고 미중 분쟁이 해소가 돼야겠지만 가장 크겠지만 그거는 이제 곧 내년에 또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심화되더라도 이미 악재는 다 반영돼 있습니다 주가에. 그리고 지구를 지켜야 되고요. 국부금을 살려야 됩니다. 네. 강 부장도 콘덴싱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디까지 보시는데요? 저는 5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6만 원 이상도 5만 5천 바라보긴 원이요? 하는데 5만 5천 원 정도면 적당하게 한 10% 이상의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지금 매수가 가격 좀 타이밍 되게 좋고요. 네, 손절가는 이제 3만 8,500원 정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3만 5천 원대에서 올라와서 4만 3,900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 5만 5천 원권까지 바라볼 수 있다. 강 부장도 콘덴싱을 하겠다라며 경동나비엔 이야기 또 재밌게 풀어주셨어요.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정 대표님 종목으로 곧장 갔다가 또 추가적인 코멘트 확인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대상요. 제 포트에 지금 신세계푸드 음식료주가 하나 들어있긴 해요. 대상 이거보다 낫다라는 그게 있어야지 제가 만약 종목을 하더라도 교체가 될 텐데요. 어떤 포인트 잡으십니까? 넘버원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넘버원이고 신세계푸드하고는 비교가 할 가치가 안 된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상을 추천드린 이유는 제가 뭐 이거를 저번 주 월요일부터 좀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당시 이제 GS 리테일을 가져왔고 눌림목이 현재 발생이 된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제가 드린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종목을 뭐 목요일이나 이때 미리 작가님한테 먼저 드리거든요. 근데 좀 아쉽게도 좀 올라왔어요. 뭐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좀 내수 관련 종목을 해서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본업은 상당히 잘 가고 있죠. 본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그렇다고 해서 3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전년 수준을 유지했고 오히려 전년 수준보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6.9% 정도가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전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그 여러 가지 악재 부분들, 뭐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리스크 부분들이 있었죠. 네. 뭐 자회사에 대한 설비 투자 그리고 또 자회사에 대한 적자. 특히 대상 베스트코어라는 그 식자재 전문 업체죠. 이 업체가 뭐 외식업체 경영 침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식업체가 경영 침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여기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부분들이 아마 영업 적자를 좀 발생시켰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3분기부터 좀 개선이 됐고 그것들이 전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했다. 그러니까 매출액은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볼륨 자체는 감소가 됐지만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래도 어떠한 리스크 부분들이 해결이 됐고 그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의 그 설비 투자 부분, 뭐 전분당 이런 부분들 투자를 했고 설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동률이 좀 떨어졌고요. 생산량도 좀 안 좋았어요. 또 거기다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개선이 됐다는 거죠. 시청자분들이 금요일 날 항상 제가 갖고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면 다 악재,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맞춰가는 내수 관련 종목이잖아요. 그런 3박자, 4박자를 맞춰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전문가님들이 아무리 뭐 다른 출연자들이 빠진다고 해도 제 종목은 안 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을 갖춰 나오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부분도 주가가 미리 많이 빠진 상태, 즉 악재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그 부분들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외국인과 기관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좀 주가가 올라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종목 오늘 또 매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4분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설비 투자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동률이 상승했고 또 생산량이 증가가 될 거고요. 또 영업이익률이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전분당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한 10%에서 7%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또 추석 때 그 반품에 대한 손실 부분들이 이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실적이 좋을 거다. 그리고 시장 상황과 지금 내수 관련 종목 하나, 음식료, 뭐 우리 강 부장님이 갖고 나오신 유틸리티 업종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차트를 잠깐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조금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와서 또 괜히 부담스럽다 의견도 나오긴 해요. 대상도.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뭐 시장 대비 변동성이 큰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그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뭐 나간 것도 없고 근데 최근에 기관의 수급까지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연말에 어떤 배당 그리고 연말에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매수, 그러니까 배당 같은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수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앞에 최근에 9월 10일 날 찍었던 27,900원까지도 아직 더 갈 여력이 있다.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은 트레이드 관점 입장에서 지금 잡으시면 분명히 또 내려올 때 버티기 힘드시겠지만 추세를 딱 그어놓고 여기만 안 깨지면 눌림목에서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왜 사야 되냐면 만약에 안 샀는데 바로 올라가 버리면 그때 또 추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조금이라도 사놓고 눌림목에 내렸을 때 분할 매수 하시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말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는 두 분의 특성상 제가 금요일에 상대적으로 종목을 많이 샀고요. 실질적으로 결과가 좋다 보니까 금요일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 대표님이 오늘 오셔서 방송 전에요. 저한테 왜 금요일에 얘기를 했는데 꼭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가서 뒤늦게 사냐. 막 이렇게 저한테 엄청 구박을 주셨거든요. 정 대표님 자신 있으세요? 제가 오늘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대상을 잔뜩 담아놔도 저의 이 핀잔과 구박 뭐 다 마주하실 자신 있으신 겁니까? 뭐 여태까지 한번 맹커님께서 역공을 한번 하겠다 했는데 한 번도 한국전력, 강원랜드, 대한항공 역공을 맞은 적은 없거든요. 설령 역공을 맞는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사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네. 사셔도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단 지금 5위평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우량주들도 뭐 그동안에 박민영님께 사셨던 뭐 5주나 이렇게 사놓으시고요. 내려왔을 때 또
제가 작가님이나 또 출연할 때 전략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은 추가 매수까지도 염두에 두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거의 다 모든 종목에 대해서는 좀 추가 매수를 감안하고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덧 저희가 대상을 사는 쪽으로 얘기가 가서 강 부장님 눈치가 살짝 보입니다. 뭐 컨디션 하셔야 되는데. 이거 종목 네. 정말 괜찮습니다. 악재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이슈도 앞으로 계속 한 3-4가지가 좋은 이슈가 많이 맞물릴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날씨가 추워지면 올라갈 수 있고요. 일자리 창출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온수관 파열, 그래갖고 개별 난방 이쪽에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악재는 이미 다 알려진 내용밖에 없습니다. 정 대표님이 옆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는데 네. 어떡할까요? 아니요, 제가 회심의 미소를 졌다라고 하시는데 뭐 어차피 지금 제 종목, 뭐 종목을 나눠 갖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GS 리테일이라는 뭐 내수 관련 임직 소비재 있으니까 경동라비엔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경동라비엔이 또 이 보일러뿐만이 아니라 온수 매트죠. 그것도 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겨울철에 실적 부분들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이라는 거, 즉 지수 방어 종목이라는 메리트, 배당은 좀 적은데 그래도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경동라비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사실 두 종목 다 괜찮아요. 경동나비에는 제가 뭐 일전에도 좀 조사를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 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한번 대상 저희 프로그램 손절을 했었거든요. 예. 약간 전화위복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시장이 이래서 사실 오늘 사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좀 걱정이 있어요. 근데 안 사고 월요일 날 올라가면 또 정 대표님이 연락 오셔서 그거 봐라, 뭐 금요일에 왜 안 샀냐 이렇게 하실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경동라비엔이 오히려 또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염두하신다고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스럽네요. 오늘 왜 이렇게 고민스럽죠? 경동나비엔 오늘 사시고 그리고 대상을 한 2주 정도 사시고 월요일에 다시 사시는 걸로. 경동나비엔 오늘 자리 좋습니다. 약간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두 분의 기가 너무 정말 잘 강하셔서 좋은데. 제가 여기 있는데 약간 몸살이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컨텐츠 해야 고민스럽긴 되는데. 합니다. 끝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PD님께서 빨리 끝내야 된다고 막 얘기를 주시는데 저번 주에 강 부장님 덕산 네오록스도 잘 가서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대상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부장님. 아닙니다. 네. 분명히 후회하실 텐데. 일단 지금까지 수익률로 말해 주셨으니까 제가 보기엔- 정 대표님 믿고 제가 대상 보기엔 저한테 역공을 하시려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구박 계속 받아도 좋으니까 수익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5주 놓았고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두 분과 빠르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대표님, 강형균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강 부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인사 나눌게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